우리 여기에 요 영상 있잖아. 우리 얼마 전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 누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군대 때부터 벌써 3년째 아황을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고민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현재 주식의 대부분을 애플과 미국 지수 위주로 모으고 있는데 꾸준하게 애플과 미국 지수를 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모아가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시드도 지금 얼마 안 되고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시드를 늘리거나 투자 경험을 해보는 게 맞을지가 요즘 음, 고민입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챙겨보고 있고 투자 관점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영상으로 고민 가볍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꼰대 아, 타임! 꼰대 타임! 땡큐! 이 이런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해도 된다고도 했음. 내가 제일 가볍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이면 퍼센티지는 자기가 알아서 정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되게 공격적인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좀 세상을 더 많이 보고 그냥 애플 막 이러지 말고 오히려 대학생이면 나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아, 요즘에는 이게 좋고 요즘에는 뭐 이런 기술이 있고 그 중에 이런 회사가 있어. 막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걸 준비하는 단계로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그것도 생각을 재밌네. 했거든. 그 생각했거든. 우리도 이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습관화 해가지고 야 요즘에 뭐 이게 뜨더라 이 얘기를 맨날 하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 계속 기업들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거 잘하면 형 뭐 알잖아. 그거 진짜 잘 되잖아. 물론 애플이랑 뭐 지수에다가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한 I don't know 10% 20%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일부는. 야, 이거 너네가 내 생각해보면 너네 맨날 대학생 때 맨날 했던 고민일 거 아니야. 그냥 나랑 호머랑은 그런 얘기를 맨날 했던 것 같아. 그냥 야 어, 요즘에 이게 재밌다 저게 어, 재밌다. 그럼 호머는 뭐 자기가 듣는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얘기 나한테 해주고 나는 어, 또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 들었던 얘기나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들 해주고 뭐 어. 읽은 거 해주고 뭐 그런 거를 맨날 하거든. 우리 둘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말 많고 수다 많이 떠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좋았던 거지.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그때도 뭐 많은 애들이 있었지만 대학교 때 음, 2002년에 2003, 4년 뭐 이때 막 아마존의 주식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퍼스트도 아니었고 옆에 음.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우리 하고 있지 않나? 넥스트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그런 고민은 그냥 하지. 그렇지. 엔비디아도 사실 우리가 뭐 애플에다 안주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있었으면 엔비디아도 지금 못했을 어, 거고 뭐 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 전에 테슬라 있었고 엔비디아 어, 있었고 그리고 나 201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 살 때 뭐 넷플릭스도 있었고 메타도 있었고 구글도 어. 있었고 다 그렇지. 있었어. 얼마 전에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그 미디어학과 교수님인데 어, 자기가 수업 시간에 어. 구글 한 만큼 주식을 샀으면 자기는 지금 떼부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맨날 구글 얘기를 2000년도 초반부터 하셨는데 주식을 하나도 안 사셨대. 그래. 근데 그래, 진짜 이게 맞는 것 중요한 같아. 거지. 이게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 대학생 이분도 지금 고민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너희가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얘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는 손가락이잖아. 자기 손가락. 맞아. 진짜 사야 돼. 이게 액션으로 이어지지 맞아, 못하게 사야 돼. 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사야 돼. 근데 왜 일단은 벌이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근데 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의 대부분을 애플과 미국 주수 위주로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뭐 알바를 하든 어떤 걸 통해서 하시긴 하나 봐. 근데 뭐 음, 많이는 못 음, 하겠지. 근데 이제 음. 이런 상황에서 원래 있는 시드를 갖다가 쪼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클 음. 거 아니야. 퍼센트지적으로. 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오, 나는 그거지. 나라, 네가 했던 대로 그냥 해라. 네가 어, 미국 기업 보고 봤을 때 좋았던 것들 샀던 거 그대로 그냥 다시 사라. 그냥 사란데. 우리 계속 샀지. 우리는 2010년 초반부터 계속 샀지. 그거 근데 같아. 뭔가 아쉬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뭐 옛날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뭘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 한 번도. 근데 판 거에 대한 후회는 엄청 많아. 아, 그건 맞아. 나도 그리고 그래. 내가 예전에 이제 썼던 블로그글 중에 뭐 레슨런 해가지고 했던 거 보면은 타 내용이 뭔가를 팔아서 내가 레슨런을 했다
후회하는 거거든. 보면은 옛날에 음. 뭐 비트코인도 그랬지. 비트코인도 사놓고서는 뭐 돈 옮기는 수단으로만 써가지고서 정말 가루 하나도 안 맞아, 남기고 다 맞아, 팔아놨고. 맞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옛날부터 사업이 있긴 있었지만 야금야금 잘 팔아먹었어. 생활하면서 뭐 결혼하고 이제 직장 없었으니까 그치, 처음에 그치. 생활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후회하는 거는 그때 그걸 팔지 말고 그때 진짜 나가서 무슨 알바라도 할 걸. 생활비나 뭐다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후회는 내가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라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아직 대학생이야. 앞으로 돈 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의욕도 엄청 많을 거야. 갑자기 뭐 차를 사는데 뭐 알잖아. 아반떼로 알지. 시작해서 그랜저로 끝나잖아. 알지. 근데 그게 내 수중에 만약에 돈이 주식으로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팔면은 저거 살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고. 그치. 너무 팔 유혹은 많아. 근데 항상 내 기억으로는 팔아서 후회한 게 훨씬 더 많았다. 사는 건 후회 안 해. 애플이 맞아, 됐건 맞아, 지수가 됐건 내가 장담하는데 애플을 모아가던 지수를 모아가던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야. 진짜 맞아. 근데 내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뭐 압도적인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 애플과 지수를 모으는 것도 후회 안 할 거야. 애플이랑 지수를 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사봐. 뭐 테슬라도 사보고 뭐 트위터도 사보고 무슨 뭐 텔레덕도 사보고 별의별 거 다 사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내가 안 팔 자신이 있는 걸로 모이게 되거든. 이것저것 막 분산해 놨다가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 그치, 코로나 맞아. 때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샀다가 결국에는 압도적인 수량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모으게 되더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맞아. 너무 공감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라면 할 것 같아. 이제는 사실 그런 고민은 이제 별로 안 하거든. 적어도 내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 아니까. 내가 버는 것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맞춰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살다가 뭐를 굳이 팔 이유는 많이 없어, 이제. 지금 당장. 뭐 애들이 대학을 가면 또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맞지. 어렸을 때는 팔아야 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과시도 해야 되고, 뭐도 사고 싶고, 선물도 하고 싶고, 팔 이유가 너무 많아. 결혼도 해야 되고. 계속 팔지. 나는 그래서- 아까 네가 한 얘기에서 공감 하나 더 했던 것도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맞아. 흐름이 보이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사야 돼. 왜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느낀 건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 어떤 개인도 자기가 대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진리다, 만약에 진리. 세상에서 진리야, 미디어가 진리.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이거 산다 어쩌다 저쩌다 이 소리가 나한테까지 왔으면 그 소문이 나한테까지 왔으면 진짜 먼 길 온 거니까 빨리 사야 돼.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100%. 그냥 살아야 의심 없이 살아. 그리고서 그냥 어. 갖고 있어봐. 그건 것 같아. 안 팔고. 맞아. 오케이. 진짜. 왜냐면은 현금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아가지고 사는 거는 다른 얘기야. 근데 내가 일을 해서 아껴서 현금을 가지고 산다. 그거는 현금은 무조건 쥐고 있으면 가격 가치가 떨어지잖아. 물론 뭐 플렉시빌리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뭐 대학생에 결혼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나밖에 없잖아. 그때가 진짜 사실은 물론 지금 벌이가 뭐 대학생이니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까 뭘 해도 후회 안 할 거야. 사기만 한다면 모아간다면 그런 지금 얼마 생각을 모으셨다고 했지? 대학생이신데? 1,000만 원. 1,000만 원 좀 안 된다고. 야, 그것도 많이 모으셨다. 야. 대학생 많이 모은 거야. 1,000만 원을. 맞아. 나 대학생 때 오케이. 1,000만 원 없었어. 근데 이제 봐봐. 애플과 미국 주수를 모아가는 게 맞는 거지. 공격적인 투자로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이 기존에 있는 거를 파는 게 좋아? 이거 대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그러면은 사실상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드야. 엄청 중요한 시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당장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드를 쪼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우리 관심 있는 걸 살까? 뭐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럼 천천히 그냥 조금 푼트푼트 생길 때마다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사라? 그게 결론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놔둬? 지금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계속 공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있는 건 괜찮아. 왜냐면 애플이랑 집수 모아가는 걸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럼 재미없잖아. 그럼 주식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호기심도 줄고 좀 이럴까 봐 그러는 건데. 나는 엑셀을 좀 돌려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 대학생이야. 예를 들어서 나 잃을 게 없어. 그 1,000만 원 지금 내 수중에 없어진다고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은 뭔가 도전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패를 할 수 있더라도. 왜냐면은 1,000만 원 회복할 수 있거든. 아예 그리고 리셋되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주식 투자가 됐던 뭐 사업이 됐건.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5%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주식 시장이니까. 굉장히 많이 잡은 거지. 그리고 내가 매년 얼마나 저축해서 모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치.
그치. 1000만 원 곱하기 1.15 15% 더하기 그리고 뭐 내가 뭐 300만 원 더 저금할 수 있을 것 같다. 200만 원 적을 수 있다. 그거를 해놓고 30세가 됐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40세가 됐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본 다음에 고민을 해볼 것 같아. 이 나이 때 이 돈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좀 더 방향이 나올 수도 있지. 왜냐면은 주식 투자에서 복리를 타는 게 남들이 보면 미친 일이라고 하겠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냥 그치, 착실하게. 그치. 안정적으로. 물론 MTS 키면은 초고 위험으로 나오긴 하지. 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안정적이고 왜냐면 사업하는 것보다 뭐 이게 뭐 제로 되진 않으니까 웬만해서 지금 말하는 애플이나 지수를 샀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서 월세 전화를 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전세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큰 집도 아니었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전세값이 오를 거였으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그럼 나는 뭐 무슨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더 얻는다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10년 뒤에 그 페이스로 갔을 경우에는 아 이건 답이 없다였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돈을 전세금에다 묶어놓고 내가 급여로 받는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굴려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15 곱하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더하고 1.15 곱하고 그거를 했을 때 10년 뒤 애들이 무슨 뭐 청소년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었어. 그 금액이.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겠다라 하니까 난 결정이 되게 쉬웠었거든. 그러면은 차라리 월세를 돌리고 목돈을 굴리자. 내가 급여로 여윳돈으로 저축을 조금 더 할 바에 차라리 목돈을 굴리자라는 생각으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가 됐던 거야. 그거를 나는 둘 고민을 그때 내가 걸어다니면 내가 한 달이 뭐야. 맞아. 엄청 고민했지,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 이걸 가지고서. 100% 나 동감. 내가 방금 이제 그 엑셀을 돌려볼 것 같다 그랬잖아. 네. 아, 봐봐.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겠지? 근데 압도적인 수량을 모아간다는 말이 사실상 지금 이 나이랑 안 맞아.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알바를 하겠지? 근데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은 물론 돈 쓸 일도 많아지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이 압도적인 수량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 아까 호모가 말한 것처럼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바로 이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캐큘레이터를 해봤을 때 좋다. 예. 만불이 있는 거잖아, 만불. 뭐 네. 대충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만불이라고 하고 뭐 알바를 하든 해서 월별로 끼고 아껴서 뭐 10만 원 정도? 20만 원 할까? 25만 원, 250불. 그래도 용돈 써야 되잖아. 30만 원 저축할 수 있지. 어려웠나? 그러면은 10만 원씩 투자를 해. 그럼 아까 S&P 500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은 이제 10%보다 더 될 수 있지. S&P 500이 더 되지. 보통 100년간의 역사가 한 10%라고 하잖아. 그럼 네. 뭐 15%라고 해볼까? 15. 12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니까 30대가 되잖아.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로 불어난단 말이야. 그지? 6천만 원. 금방 뿔지 또, 시간 지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그때는 또 한없이 작게는 줄 거예요. 왜냐면은 집을 만약에 그치. 해야 돼. 그럼 이거 부족하단 그치. 말이야. 아까 그 호모가 한 그 고민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압도적인 수량이라는 거랑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 요게.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량인 거는 나중에 이게 내가 50만 원씩 저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점점 늘어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와. 하더라도 차이가 이게 그래도 많이 지금 나네. 35대 쓸 때 차이가 훨씬 많이 난단 말이야. 의미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상 거기다 10년을 더 해보면 어떻게 돼요? 35보다 45더 중요하잖아, 사실. 그치. 45이 되면은 뭐 6억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똑같은 12%인데 요만큼 얼마나 부을 수 있느냐 적립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무기잖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걸로 그대로 가도 되는데 오히려 아까 그 싸이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요거를 차라리 뭐 반 정도를 떼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뭐 한 10년을 보고 30%가 났어.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베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 있어야 돼. 내가 20년 뒤에는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10년 뒤면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를 고민을 해야지.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느냐, 공격적으로 베팅 해보겠느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아예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지금 그게 5,000불이잖아, 5,000불. 그럼 나중에는 이 5,000불을 월급으로 금방 커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투트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내 급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해야 돼. 아,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얘기했던 게 싱글 인컴으로 내 급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을 거고 뭐 나처럼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딴 거라든지 근데 아니면은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부업 같은 거 그 토니 리치님처럼 막 무인 아이스크림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가를 잘 가도 되지. 장가를 잘 가도 내가
그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맞아. 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10년 동안 안 팔 수 있냐, 20년 동안 안 팔 수 있냐고.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얘기의 전제는 당신 20년 동안 안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요거 그냥 누르면서 우리가 뭐 15%하고 20년 하면 얼마 나온다 이게 쉽지. 근데 아유. 진짜 내가 20년 동안 안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컨트리뷰션을 10만 원씩, 30만 원씩 정말 매달 할 수 있냐. 그게 그래. 진짜 어려운 거야.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뭐 애플이랑 지수만 했을 때는 12%고 이게 운이 좋으면 30%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반씩 써. 반은 애플 지수를 그냥 두고 운이 좋으면 되게 좋은 거를 했어. 반을 띄워가지고. 그럼 이게 평균을 내면 한 뭐 20% 내지는 아니 뭐 더 갈 수도 있지. 근데 5만 불에서 2배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폭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지수 퍼센트를 봐봐. 10%만 갔을 때는 4만 불, 5%로 갔을 때는 뭐 3만 불. 근데 이게 20%로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라는 거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는 이 밑에를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하방을 깡패지, 막아주는 그러니까. 게 지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만불이라는 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좀 더 도전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알아야 이게 되지. 망해도 나중에는 요 매달 적립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그거는 금방 시간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냥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움직임이 버크셔 애뉴얼 레러를 보면 항상 이게 나와. 가장 최근 걸 보면 S&P 500의 수익률과 자기네 수익률이 나와.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가. Berkshire's performance, S&P 500의 performance. S&P 500을 보면 15씩 매일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 올랐다가 11 빠졌다가 30 올랐다가 11 올랐다가 8 빠졌다가 3 올랐다가 계속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할 때 내가 그럼 20년 동안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자신 있나? 내가 15, 4, 0, 24, 28 버티다가 31 빠졌을 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그렇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렇지. 필요가 있는 거야. 야, 요새 야, 또 폭망론 일어나더라. 폭망론? 그거 폭망론이요? 봤어? 그거 봤어? 이번에 트럼프 폭 맞을 뻔, 암살당할 뻔한 거 예언한 그 아, 무슨 맞아요. 시골의 그 목사? 봤어.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요새 막 엄청 유행하면서 그 사람이 네. 했던 얘기가 막 나오면서 막 무슨 전 세계 유명한 예언자보다 더 정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듣는데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거고 그리고서 엄청난 금융 대위기 대공황이 오고서 이제 막 폭망할 거다 그런 게 또 얘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그러는데 그런 게 와도 이렇게 버틸 수 있냐 이거지. 버틸 수 있냐 그거지. 그쵸. 왜냐면 그치. 아니 이거 차트 다시 보면 여기서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안 했어? 2000년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했어 안 했어? 다 했다고. 9% 마야- 빠지기도 하지만 26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마야 문명 마야 캘린더로 세계 마야 캘린더 얘기했어 안 했어? 그거 어느 쯤이지? 그 요쯤인가요? 요쯤? 그치. 마야 캘린더 얘기했어 안 했어? 코로나 얘기했어 안 했어? 모두가 다 죽는다.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변한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그치. 이거 그러니까 재밌네. 공격적인 거 해볼 수 있는데 공격적인 걸 하면은 보통 그 공격적인 주식은 여기 30%뭐 떨어졌다고 막 사람 죽네 하지만 80% 우리 경험해 봤잖아. 우리 업스타트 그러니까. 맞아. 경험해봤지. 다 80% 해봤지. 하락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버틸 아니, 수 있냐. 이게 중요하지. 이거 맞아. Y2K 플러스 911 테러 이거 이때 장난 아니야 이때. S&P 500 9 빠지고 11 빠지고 22 빠지는데 버틸 수 있냐고. 근데 또 오면 좋잖아. 그때 또 이것도 좀 사면 파이낸셜 좋잖아. 크라이시스 쪽이 나왔고 요거 버틸 수 있냐고 다이나믹해.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뭘 해도 좋은데 뭐 애플이 됐건 지수가 됐건 다 좋은데 안 팔 자신 있어? 이게 질문이야. 너 그때 예전에 호모였나? 기업가처럼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는 건데 1, 2년의 성과를 보고 그걸 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했었지. 떡볶이집을 경영권 없는 조건으로 지분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더 고민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다고 뭐 장사가 이번 달에 안 났다고 바로 지분을 팔아버리진 않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투자 안 하게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다음인 것 같아. 안 팔 자신 있냐 질문에서 이어지는 게 어떻게 해야 안 팔 건데. 그니까. 뭘 고민했을 때 안 팔까? 당신이 누구랑 동업을 했을 때 안 팔 것 같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맡기는 경영권이 없는 조건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주기를 믿고 하는 거잖아. Y2K니 뭐 서브프라임이니 이런 게 와도 이것도 이겨낼 만한 사람이 누굴 건데 사실 뭐 요 차트에서 보면 애플이었지. 뭐 누구든 간에. 그렇지.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이게 나의 세컨 잡이고 이게 나의 리타이먼트 비즈니스 플랜인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 대학생 분도 아마 하다 보면은 자기의 길도 가면서 이제 이건 옆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또 뭔가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약간 내 사업.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넣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하면은 계속 하지 않을까? 대학교 때부터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잘 될 거야, 이분. 맞아.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좀 보고 사이드 기구로 보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왜 가끔가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끌어다 쓴 다음에 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것도 이거를 좀 조심해야지.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야 돼. 나와 나의 사업으로 완전히 약 맞아. 분리시켜놓고 저쪽은 저쪽이다. 맞아.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오래 할수록 이기는 거야. 지금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우리 나이까지 나는 30대기 직전에 시작했던 것 같거든. 한 26, 7? 뭐 이때쯤? 근데 그게 앞으로 땡겨질수록 좋은 것 같아. 10살에 그래. 시작하면은 40에 끝낼 그래. 수 있고 20에 시작하면 50에 끝낼 수 어. 있고 30에 시작하면 60에 끝내는 거고 약간 이런 것 같아. 이거 다시 그림 보면은 이거를 그냥 평생 할 거다. 그러면은 25 정도 될 거 아니야. 25도 안 됐겠지. 근데 뭐 요즘에 한국에 뭐 50 중반이면은 은퇴한다며. 그러면 그때 이 1,000만 원이 계속 S&P 500만 해도 4억 되는 거야, 4억. 그치. 여기서 1년을 늘려보시면 안 돼요? 31로 해보시면 안 돼요? 얼마 차이가 나나 보게? 저 얼마죠? 5만 불 차이인가요? 5만 불 차이. 그러니까 이게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30에서 31 1년 넘어가는데 내 원금 10,000불이었잖아. 10,000불에 5배가 1년에 올라버리는 거야.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 수. 진짜 그치. 그러니까 그치. 진짜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아직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냥 지수하는 거 괜찮다. 심지어 애플도 빼도 돼. 애플도 빼. 그러니까 사실상 그 1등 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30년 이상 가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진짜 때는 맞아. 지금 정말 유명한 뭐 대형 종목이다. 그러면은 애플은 중간에 어쩌면은 팔 생각할 정도 가격을 좀 해야 돼. 약간. 맞아. 털어야 될 때가 올 거야. 진짜. 하지만 지수는 진짜 내 은퇴할 때가 안 판다 그러면 이렇게 미친 듯이 갈 거고. 맞아. 근데 그거는 아까 내가 말한 누군지 것처럼 내가 알아야 돼. 정말 나 리스크 테이킹 싫어하고 나 되게 공무원이 되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똑같이 계속 성실하게 가는 게 좋아. 그게 맞은 답일 수도 있어. 나중에 가면은 아까 봤듯이 1년에 내 원래 투자 원금의 5배가 올라오는데 1년 동안 맞아. 만 불른 게 1년에 5만 불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되면 6만 불 내고. 만약에 10년 뒤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차이 안 난다 이거지. 월급으로 어릴 할 때로 수 생각하니까 있고. 그러네. 근데 오히려 이때 차라리 4만 불 대신에 이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빵 퍼센트가 나도 반으로 깎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래도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차라리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업사이드를 상방으로 뚫려 있는 거를 좀 더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은 10년 뒤에 이게 뭐 5천만 원이라는 게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좀 집 살 때 조금 뭔가 더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보잖아. 적어도 10년은 봐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옛날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그 왜 우리 행복 곡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행복도가 제일 높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다가 50대 60대 지나가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20대가 딱 들어가면서 기대치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 현실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뭐지? 근데 그게 기대치 때문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여름 휴가 동안 Same as Ever를 한글판으로 다시 읽었거든. 한국에 가서 서점에 가서 불변의 법칙 모건하우저의 그걸 다시 읽었어. 한글로 읽으니까 더 잘 읽히더라. 근데 난 아직도 영어가 부족한가 봐. 근데 다시 한번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뭐야 이거 나 아까 딱 찾아놨는데 찰리 먼거의 조언. 찰리 먼거가 딱 좋아하는 거 있잖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규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거다. 이게 그 책에도 나오거든. 불변의 법칙. Same as Ever에도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무리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급해지는 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급해진다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런 그림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시간 개월 이게 피부로 안 와닿지만 기대치에 비해서 내 현재 상황이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자꾸 이 먼 그림을 보면서 난 괜찮고 저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라는 거를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진짜 꼰대 같은 얘기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초반, 초중반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 10년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10년, 20년 진짜 빨리 가. 생각보다 진짜 빨리 가. 제가 싸이 만난 게 22년 전이에요, 지금. 맞아. 22년 전이에요. 그때 머리 다 크고 만났단 말이야. 그렇지. 머리 다 크고 세상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만난 게 22년 전이라고.
시간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짜리 계좌가 3억짜리 계좌다. 2억짜리 계좌다. 지금 이대로만 유지만 해도 2억짜리 계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면은 버티는데 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물론이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글 아까 올려주셨을 때 시드가 크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 이제 뭐 고장 모아봤자 이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모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2억짜리, 진짜 많이 3억짜리 모은 거야. 계좌야 지금. 진짜 많이 봐봐. 모은 진짜 많이 지금 모은 봐봐. 1년에 10,000불. 1년 지나봤자 12,000불 되잖아. 200만 원 번 거야. 그러면은, 뭐지? 이러잖아. 만족스럽지 않지. 이게 만족스럽니? 주변에서 뭐 200%, 300% 튀었다 그러고, 그치, 뭐 옆에서 10배를 막 먹었다 무슨 그러고. 막 할부해가지고 차 막 타고 어?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나도 하고 싶지. 나도 있는데 나도 할부 낄 수 있는데 이게 힘든 것 같다니까. 되게 힘들고 기대치 않자. 이게 봐봐. 기대치가 않자. 하지만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 수 있잖아. 지금 미래도 불확실하고 대학생이면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겠어. 우리 되게 막 힘들었잖아. 그런데 장난 아니지.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맞아. 이게 진짜 피부는 안 와닿지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이거를.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현재 20억 현재 20억 모습은- 갑니다. 이 현재의 모습은 가지.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너무 이런- 잘하고 계시고 이거를 정말 힘을 얻으려면 파트너를 잘 얻어야 돼. 맞아.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친구. 내가 싸이랑 같이 걸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만나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지금 우리처럼 아왕에서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하면서 같이 나도 도움 되게 많이 받거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그치. 말하면서 막 그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매번 유혹이 있어. 매번.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 그리고 이게 그치. 이거는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거에 전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 전혀 아니야, 이번에도 전혀. 그분 만났잖아. 괜을 통해서 농구 천재. 거기 사무실까지 가서 되게 재밌었어. 막 수다 떨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나처럼 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늦가기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해오고 그랬으면은 좀 그래도 뭐 숫자에 밝고 이러니까 특히나 이런 공대생 쪽이고 막 이런 이과 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를 잘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더니 딱 그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고. 너무 맞아. 똑똑해서. 맞아. 딱 그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잘 기르셨고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 그리고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이제 앞으로 뭐 취업도 하시고 할 텐데 어딜 가건 간에 지금 현재보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10만 원에서 50만 원만으로 바뀌어도 한참 달라진다 이거지. 1,000만 원 모았다 그러잖아.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야. 근데 직장 들어가서 30년 일한다 치면 그냥 S&P 500에만 투자해도 은퇴할 때 10억이 된다 이거지. 물론 뭐 그때 가서 뭐 15억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뭐 15억이 지금의 15억이 아닐 수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러네. 진짜 좋다. 옛날 20대 때. 아니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은 거야. 이렇게 왜냐면 돈을 내가 아직도 기억이 돈을 나. 모으고. 내가 싸이랑 같이 살 때 주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잖아. 파이낸스를 전공하는 형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근데 그 사람들도 막상 안 샀어. 그냥 그거 관련된 거 뭐 기사나 보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는 척. 있었는데. 주식 사는 사람 없었어 그때. 우리 말만 주변에. 하는 건가 다? 지금 만약에 대학생인데 벌써 내가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전혀 다른 스타트야. 근데 그 네.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꼰대니까 자신 있게 한다는 내가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절대 정말 인빨 큰 못하지, 사람이야. 20대 센 때는. 사람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뭐 뉴스 같은 데 나오지만은 뭐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 그러잖아.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금액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없어. 심지어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 평균 올려치기를 많이 해. 요즘에 사람들이 다 눈이 높아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니까. 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딱 느낀 불행해. 거는 너무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 대도시니까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보다 더 느껴지는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그렇지. 그냥 가서 그렇지. 보니까 더 그래요. 그러니까 SNS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더 그래요. 왜냐면은 출근할 때 뭐 그냥 계속 보고 길거리에서 계속 보고 그냥 뭐 돌아다니면은 여기는 고층 건물이고 여기는 완전 쓰러져가는 건물이고 그렇지. 되게 다르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한눈에 보이니까 자꾸 내가 이 사회에서 무슨 위치에 있고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치. 여기는 근데- 좀 다르지. 그런 근데 건 그런 확실히. 거에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초연해져야 돼.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 당연히. 당연히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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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음. 보이고 또 특히나 자기가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게 막 모자른 것 같고 한없이 모자른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국의 부자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그 큰 부들은 60대 이상에 가 있고 이 평균의 함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이 평균을 높여놓는 거는 다 60대 이상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요 올드머니. 차트에 5년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5년 더 하면 6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복리가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올드머니가 있는 거고 그거 근데 아닌가. 부동산 깔고 옛날 있다고 같진 내가 않지 생활할 수 않나? 있는 돈이 나오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이 그러니까. 금액인데 아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2.5 밀리언이야. 근데 여기서 3%씩 배당받는다고 생각해봐.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초기 자금을 10,000불로 해서 이제 500불로 한 거지 이게 사실상 아, 더 많이 가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삶의 기대치를 낮추시고 지금 뭔가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다 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믿으셔야 되고 이제 지금 맞아. 종교 단체 같지만 이건 진짜 아니고 맞아. 수학적인 아왕을 꾸준히 챙겨봐야 돼. 맞아. 그것도 맞아.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우리랑 같이 그냥 뭐 우리도 투자 얘기하면서 그냥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수다도 떨고 이러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딴 데 가서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대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아까 호모가 얘기했듯이 버티셔야 되는데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든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 마음이 제일 편할 수 있는 투자처가 뭘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미 인플레이션 그거 보내면서 살짝 경험했어요. 대공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 3년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황노트 오랜만에 펼쳤어. 이 구글 닥 노트나 좀 할 거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이 그림들이 남아있더라. 딱 와. 인플레이션 하락장 때 You make the most of your money in a bear market. 베어 마켓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른다라는 말이 딱 그때 우리 했었거든. 근데 생각해봐 지난 3년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 그지? 맞아. 안 빼고 결국 그냥 들고 있었던 거. 그냥 결국- 갖고 제가 결국 있었던 아직도 거. 기억나는 게 저희 아왕 하면서 저랑 이제 친한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너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너무 다 올라온 상태에서 늦게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사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 형님이. 제일 좋은 시기였던 거야. 그 얘기 했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러네. 아 이거 딱 아까 싸이가 했던 말이 여기 딱 있네. 하락장은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 워렌 버핏. 왜냐하면 좋은 사업체에 투자한다면은 그때가 딱 오너십 소유권을 더 지분을 더 많이 그러네. 가져올 수 있는 때기 때문에 딱 그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 믿을 수 있는 뭐 지수라든가 그런 걸 하시고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80%까지 빠지는다 하더라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내가 되게 재밌는 거 그래 뭐 미국이 다 좋은 시기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미국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만약에 믿는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그래프가 미국 사람들이 이미 몸소 전 세계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데니스 홍이라는 이 Wealthy 아저씨 American. 내가 팔로우한 사람인데 Wealthy American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자산 시장이 다 늘어나죠.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인구의 37%가 옛날에는 20%였는데 5억 50만 이상을 이상의 다 들고 집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같이 아니에요. 집 home worth more than 500,000. 그치 주택 가격이 50만 불 넘는다. 50만 불, 5억, 뭐, 요즘 7억이겠지. 근데 뭐 하여튼 그만큼 가지고 있는 높다. 사람은 30%고, 그리고 record high 30% of the population of stock market portfolio more than, 그치. 500,000. 7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나 되는 거야, 지금. 주식도. 주식도. 근데 이게 진짜 뭘 비슷하다. 뭘 반증하는 거냐면은,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시기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뭐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해서 끝나네. 근데 반대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이제 당선이 되면 중국 죽이기에 더 나설 거고, 석유 뭐 이렇게 하고, 고립주의로 더 갈 거고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할 거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오래 간다 하더라도, 오래 간다는 말은 결국은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자산, 현물 자산 이런 주식, 집 같은 거는 결국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산을 계속 모으시고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자, 2000년에 비해서 2000년에는 전체 글로벌 인구 수 중에서 0.5%만이 밀리어네어였는데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1.5%가 됐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 제일 많이 22 밀리언 피플이 있고 나머지는 6 밀리언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3 밀리언이 영국이고 다른 컨트리는 3 밀리언
하면 되는 나라가 없대. 그러니까 압도적이야, 미국이. 그러네. 근데 그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 미국이 뭐 제일 센 건 맞지. 지금 그리고 미국은 막 새로운 걸 자기네들이 크리에이트를 하잖아. 나머지는 좀 따라오지 어쨌든간. 뭐 미국이 만든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나라가 앞질렀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다른 나라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서 뭐 미국에서 뭐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주식을 샀냐라는 질문하는 사람은 약간 네거티비티의 끝판왕 아니야? 좀 약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치? 있나 본데? 아니, 좀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 막 중국 쪽 좋아하고 중국에서 유학했고 막 이런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likelihood of stronger resilience is with countries with democracy. 그게 딱 중요한 거지. 미국이 정말 유지하겠어? 정말 resilient하게 꺾임 없이 갈 수 있냐 이건데 꺾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의 바탕은 그 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 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됐을 경우에 잘 될 확률이 훨씬 크지. 거기다가 통합 패권까지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가장 센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나라를 상대로 배팅을 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무모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들린다고. 똑똑한 것처럼 맞아. 보인다고. Pessimists look smarter. 그 얘긴 건데. 근데 진짜 좋은 습관이야, 그지? 대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결국엔. 맞아. 월크아웃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 뭐 이런 걸 계속 사람이 배우면서 나가면서 발전하는 건데 어쨌든 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그쪽도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좋은 습관을 하나 들였던 것 같아. 파이프라인이 하나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가 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돌아간다면 그냥 지금부터 월크아웃 시작했으면은 계속해라 약간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돈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옛날에는 다 아빠로서 막 힘들고 뭐 걱정이 많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이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그래 그때 정신 안 차렸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그때 마음이 급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때 그런 철학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옛날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때 되게 다급했구나. 그런데 그 다급했던 거에서 인생의 어떤 후회가 없기를 이제 막 대학생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할 때 있어서 너무 돈돈돈 하지 마시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 서적을 읽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수익률 돈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되게 재밌는 거는 결론적으로 진짜 구루들이 남긴 어떤 책들을 보면 결국 철학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나중에 엄청 많이 모아도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하버드 리뷰 뭐 그런 데서도 나온 건데 이 행복도는 사실상 이 돈이라는 것보다도 자기 현재 이제 관계가 어떠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자기의 건강이 어떠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알아서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면서 그냥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복리의 힘을 믿으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너무 돈 거린다는 이런 영상들이 요즘 많아지면서 이런 주식 블로거 뭐 이런 부동산 포함해서 이런 경제 블로거라는 한 사람들이 뭐 수익률이 어땠네 뭐 이딴 얘기 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더라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봤어. 디지털 데자브로 해서 이제는 그 한때 왜 쇼펜하워 뭐 이런 거 마흔에 있는 쇼펜하워 이런 게 유행했던 게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수년간 사이에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블로그를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2017년인가 뭐 그때인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유튜브가 생기고 하면서 이 돈 버는 얘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디지털 데자브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게 조회수 클릭베이트를 자꾸 노리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 아마 주원규 그 사람도 이것 때문에 폭망했던 적이 있는데 왜 썸네일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막 무한 반복해서 복사하기 있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컬을 하면 돈을 버네 뭐 이러는데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1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7단계까지 뭐 만불을 모으실 수 있는 방법 했던 어떤 썸네일을 봤더니 똑같은 게 또 뭐 똑같은 게 또 나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500%에서 시작해서 1밀리언을 1년 만에 벌었다. 이런 컨텐츠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데 피곤하다 이거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마음이 좁혀지고 이딴 거에 지금 이거 다 클릭베이트용이니까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그냥 제갈길 가시면 된다. 맞아. 같은 그건 거, 맞아. 같은 거 보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의견 있잖아. 정치적 의견. 지금 미국도 좌와 우가 엄청 나뉘어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청 갈려가지고 중간이 없다, 중도층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 SNS의 알고리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만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한 얘기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너무 경제적인 일리트러시가 뭐야, 문맹률? 그거는 그치. 없애야 되긴 하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많이 즐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투자는. 급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원래 하던 대로 맞아. 지금 앞으로 미래 잘 준비하시고, 연애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잘 만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는 진짜 상당히 고위 레벨의 꼰대 토크다. 나 지금 이거는 마음 애나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맘 놓고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나도 잘 못해. 장가 가라? 나부터 잘해야 돼.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비웃을걸? 너나 잘해. 너무 웃긴다.